그럼 3교시 이어서 해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신체활동에 머리 감기 도움이 있는데, 이 머리 감기 도움은 이제 세면장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보조를 하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여기 보시면 머리 말리기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말려드릴 때 머리카락을 비비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머리에 이제 두른 다음에 톡톡 두들려서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머리를 말려드릴 때 어르신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정 거리를 두고 머리를 말려드리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머리를 말려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욕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피 같은 경우도 두개골하고 두피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두피에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욕창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이 누워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냄새라던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욕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감기 도움 중에 꼭 필요한 게 이 머리 말리기가 있고, 또 준비부터 정리까지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단장이 있는데, 몸을 이제 좀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다듬어 드리는 거를 우리가 몸 단장이라고 하는데, 이 몸 단장에는 머리를 빗겨 드리는 거, 머리 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손톱, 발톱이 적절하게 이제 깎아 드리는, 우리가 손톱은 둥글게 깎아 드리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 드린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손톱, 발톱이 너무 두껍거나 그러면은 이제 두꺼운 경우에는 이제 보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몸이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 면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면도를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본다던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하시면 이제 화장을 하시기 원하신다, 아니면은 매니큐어 같은 거 손톱에 뭔가를 바르기를 원하신다, 이랬을 때 우리가 몸 단장 도와주는 게 요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준비부터 정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면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면도기, 그 다음에 피부에 이제 발라주는 거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수건 이런 것들을, 필요 물품을 준비를 해 드린다던가, 마지막에 몸 단장이 끝났을 때 사용한 물품들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옷 갈아입기 도움이 있는데, 옷 갈아입기 도움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말이라던가 신발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상의, 하의, 그래서 우리가 옷 갈아입을 때도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마비 상태에 따라서도 편마비시냐 전신마비시냐, 그리고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 있느냐, 그리고 의복을 준비할 때도 최대한 본인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의복이, 예를 들어서 신축성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상의하고 하의하고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이제 입고 벗기가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준비를 해 드린다던가, 또 의복을 입으실 때 이제 지켜본다던가, 옆에서
아, 어르신 뭐 속옷부터 입어주세요라고 한다던가 이런 이제 지도 직접적으로 갈아입기, 그 다음에 의복 정리.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꺼내기 쉬운 장소에다가 놓는다던가, 그리고 계절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의복 정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몸 씻기 도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욕이나 샤워 같은 거 할 때, 욕실로 이동하는 거, 몸 씻기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몸을 씻으실 때 목욕 의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했을 때 뭐 목욕 의자 준비를 해 드린다던가, 그 다음에 몸 씻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 목욕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침상 목욕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을 이제 씻어 드리고, 또 목욕 후에 이제 옷 갈아입혀 드릴 때도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옷 갈아입기 도움에 맞춰서 이제 옷을 갈아입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에 식사 도움 같은 경우도, 식사 도움도 대상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설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식사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이제 식사 전반적인 거, 식사 보조,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입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튜브 영양 공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위관 영양, 코에다가 관을 삽입을 해서 영양액을 이제 주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튜브 영양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 게 식사 도움. 그래서 이 식사 도움은 대상자가 방문, 그러니까 재가센터를 이용을 하시느냐, 시설에 입소하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이제 자세 변경, 욕창이라던가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계시면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 변환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르신이 이제 일어나 앉기, 그러니까 뭐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신다던가, 침대에 걸터 앉으신다던가, 이런 이제 이동 도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체위 변경인데, 이 체위 변경에서 이동 도움 같은 경우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설 내나 아니면 이제 뭐 밖으로 나가실 때 지켜보기라던가, 직접적으로 이제 보행 도움, 그리고 보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동을 움직이실 때 필요한 보장구, 보조기구, 우리가 그 재가 서비스 중에 6번째 기타 재가 급여가 복지용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지용구를 이용한 보조기구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추어서 도움을 이제 드리는 게 이동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 도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느냐, 보행기를 사용을 하시느냐, 지팡이를 사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동 도움 정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라고 해서 신체 기능이 조금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관절이 오그라드는 것을 이제 예방하거나 예방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아까 앞에서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 관절 구축이 온다. 그래서 관절이 이 팔 같은 경우는 안으로 이제 접히게 되는 거고, 다리 같은 경우는 밖으로 접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그라드는 것을 한번 오그라들면 펴지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 오그라드는 것을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그래서 뭐 관절 이완 운동, 관절이 이제 좀 유연하게 해드리는 운동을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보행이나 일어나 앉기 같은 거라던가 서 있을 때 하는 연습을 이제 보조하거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조 기구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보장구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준다던가, 아니면은 보장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보행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이동을 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보행기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옆에서 말씀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유지 증진에서 또 포함이 되는 게 복약 도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복약도끼, 약을 드리는데, 약을 드릴 때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정확한 용량이라던가 정확한 경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어르신이 안약이나 귀약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뭐 복약 도움 같은 경우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물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약을 드실 때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물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뭐 탄산음료라던가 요구르트 이런 걸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약이 효과가 100%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로 약을 이제 그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어르신들은 약을 드실 때 물을 너무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약을 드실 때 물을 너무 조금 드시면 약이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 물을 충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기능이 좀 좋아지거나 유지되려면 그거에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약 도움 같은 경우도 신체 기능 유지 증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이동 보조, 그래서 화장실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이동 같은 경우는 위에 8번하고 9번이 포함이 되는데, 어르신이 만약에 이제 침상에 계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일어나 앉기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까지 가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을 하신다던가 했을 때 휠체어 이용 도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 게 화장실 이동 보조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동 변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그 이동 변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앉거나 뭐 이렇게 일어서실 수 있는데 화장실까지 가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는 이동 변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동 변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좀 낯설기 때문에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동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동 변기 같은 경우는 침상 옆에 이제 놓아서 어르신들이 변이를 호소하실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기.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서비스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도와드린다? 그러면은 식사만 도와드리기 위해서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어도 옆에서 지켜보실 수 있어야 되고, 배변, 그래서 이제 배설돕기 같은 경우도 혼자서 뭐 화장실까지 가실 수 있다. 화장실에서 충분히 본인이 뭔가를 이제 뭐 휴지를 뗀다던가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또는 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어르신이 화장실에 계시다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고,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화장실 이용 돕기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제 뭐 요이나 변이를 호소하실 수 없다던가 실금이 너무 많으신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금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있고 변실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만족도가 떨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면 치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배변을 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저귀 교환이라던가 물품 준비나 정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게 화장실 이용 돕기. 그러니까 화장실 이용 돕기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만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설 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요. 이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하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이제 다 합쳐진 거를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보기, 산책, 은행이나 관공서,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산책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 시 동행이 되겠죠. 산책을 요양보호사 혼자 나갔다 오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라던가 관공서를 갈 때 어르신하고 같이 가면은 외출 시 동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일상 업무 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르신이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제 식사 준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식사 준비에는 위에 개인활동 지원에도 있지만 장보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식사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한테 뭐 드시고 싶은지 물어봐서 식단을 작성을 하고, 식단을 작성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장을 보고, 이 장 본 재료를 정리를 하고, 또 어르신이 이제 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게 식사 준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및 주변 정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라던가 주변 정돈도 대상자의 주변을 정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을 한다. 그러면 어르신 댁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족하고 같이 사는 어르신한테
이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을 때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그러니까 뭐 자녀들 방이라던가 이런 곳을 청소하거나 정돈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청소하고 또 어르신이 주로 이제 그 활동하는 주변을 정돈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도 대상자에 한해서 어르신에 해당하는 의복을 이제 세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정서 지원이라던가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구분돼서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서 지원하고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정서 지원, 의사소통, 말벗, 격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가족한테 뭐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르신이 방문 요양을 받으시는데 방문 간호도 받으신다. 그러면 간호사한테 어르신이 원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던가 이런 이제 의사소통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말벗이나 격려, 위로 같은 정서적 지원.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어떤 그 말을 할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뭐 말씀하기 원하실 때 말벗이 된다던가 또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린다던가 어르신이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실 때 위로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정서적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말벗 뭐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만 이제 뭐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사회적 지지체계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에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관계망 친구들하고 뭐 어떤 이제 뭐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비상연락망 준비 그래서 어르신이 뭐 어디가 아프셨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 문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던가 어르신이 뭐 핸드폰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편지 뭐 문자라던가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파악을 한다던가 전화 같은 거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대행을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생신이 됐다 어르신 생일이 됐는데 뭐 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사 전달을 어르신 핸드폰을 통해서 뭐 대행을 해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제가 센터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의사 전달을 통해서 어르신이 만족스럽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정서 지원과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 지원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자, 인지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지 관리 지원이 있고 인지 활동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그래서 어르신의 뭐 행동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좀 안 좋아진다던가 라고 했을 때 그 안 좋아지는 것을 감소, 그러니까 좀 줄여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대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발자의 안전 도움. 그러니까 수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수급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수발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수발자, 그러니까 수발자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나 수발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리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 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인지활동 지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까지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게 관리잖아요. 그래서 인지관리 지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인지활동 지원, 그러니까 인지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그러니까 내 기억력이 그대로 이제 그 존재하고 있고, 어떤 추리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이 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자극을 준다던가 인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향상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지 활동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 인지 자극 활동이라던가 인지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향상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억 전략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가 뭐 몇 개나 한번 외우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과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 전략 훈련이 있고, 시간차 회상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를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5분이나 10분 지난 다음에 아까 제가 뭐뭐를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일 이름을 뭐 사과, 배, 오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아까 과일 이름을 뭐뭐를 얘기를 했었죠? 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회상할 수 있는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지각 기능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 훈련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가스레인지 불을 이제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뭐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판단 및 집행 기능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인지 자극 활동이라던가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지 지원 등급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인지 지원 등급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꼭 인지 지원 등급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에서도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준비할 다음에 이제 필요한
뭐 교재나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기도 하고, 실행을 한 후에 물품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게 인지 지원 서비스인데, 인지 지원 서비스는 관리 지원도 있고 활동 지원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목욕 장비가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 댁에 갖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 댁에 갖추어지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발자가, 요양보호사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르신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 방문 목욕은 꼭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목욕을 인정을 해주는 게 요양보호사 2명의 사인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 준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목욕 기계, 예를 들어서 목욕 의자라던가 아니면은 목욕 기계가 이제 필요하다,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계 조작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 플러스 이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